안녕하세요. 저는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인내심의 한계가 더욱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남보다 더 못하게 대하며 계산만 하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도 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 더 참고 이해하려는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국 도를 넘어서 제 한계까지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고민할 여력도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거기서 쭉 살았는데요. 빌딩 숲으로 생활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서울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처음 왔던 것은 저 늦게 온 살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학에 입학해서 어쩔 수 없이 낯선 곳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사실 부모님은 젊을 적부터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산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쌓아온 돈으로 노후에는 종묘살이를 하셨고 옷을 사면 떨어질 때까지 고쳐 입고 10년은 사용하시며 모든 측면에서 아낌없이 투자하신 부분은 바로 동생과 제 교육비였습니다. 그때는 읍내로 나가서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받을 정도도 유일했죠. 그러한 교육에 아끼지 않고 동생과 저를 무조건 서울로 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싶어서 이 시골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닥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너희 생각해서라도 좀 좋은 데 나가 살려고 하면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고 어머니를 보내고 나면 아버님이 아프고 양쪽 부모님 모시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여기에 묶여 산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래, 그 무조건 넓은 데로 가서 많이 경험해봐. 자꾸 우울한 개구리처럼 보던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다시 오게 되더라도 그런 경험은 다 남는 거니까 솔직히 저는 시에 계속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부모님은 저랑은 다르게 더 큰 세상을 보고 경험해 보라는 뜻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한 번은 가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 서울에서는 외롭기도 하고 촌스럽게만 한 제 모습을 마주하는 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흐뭇해하실 때마다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또한 나는 대학 시절의 시골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잠깐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죠. 20대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굴 만나면 당연히 결혼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 무력한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리한 곳을 택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첫 이별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음성 메시지 한 통만 차갑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처참히 무너져 있던 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바로 나는 남편이었고 그만 울어도 된다 아은어. 지금 눈이 얼마나 부었는지 알아? 진짜 못생겼어졌어. 아니, 남이 놀리니까 재밌어요. 미안해. 난 그냥 너를 웃게 하려고 주려고 했던 말인데 울고 싶을 때까지 실컷 운다. 그럼 너를 이렇게 울리고 가버리는 놈은 애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혼자만 나쁜 자식이 돼. 내가 이런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결코 그랬을 거야. 꽤 오래전에 내가 몰랐는데 실은 나도 너를 좋아했어. 입학했을 때부터. 그 말에 너무 놀라 눈물이 그칠까 했었다 뿐인데 옆에서 매일 장난만 치고 밥을 잘 사주던 동아리 선배. 나에게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진짜 나를 장난쳐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세요 몰랐구나. 그래 내가 한 발 늦었지. 뭐 사람들 앞에서 너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게 도려 너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면 좀 다가가야지.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너희 둘이 만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너 그 녀석보다 먼저 좋아했다고 그렇다고 후배 여자 친구 뺏는 선배가 될 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젠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냥 나 아무 때나 불러도 되고 내 앞에서 그놈 이야기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다 이해하니까. 난 그리고 남편은 제가 훌훌 떠나버린 남자친구를 다 잊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곁에서 살들이 챙기고 기다려 주더군요. 전 그때마다 더 좋은 사람도 만나보라고 하고 저한텐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남편은 먼저 취했는데요. 그때 저도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사실 넉넉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 등록금도 엄마가 여기저기 빌려서 겨우 왔거든. 그래서 대학 다니는 내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부모님 고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4년 내내 쉰 적 없고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도 밤새워가며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젠 너도 부모님께 받은 걸 들 때가 온 거 아닐까? 선배 말 들으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주신 돈을 통해 어렵게 마련해주신 건데 그냥 1년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너가 진지하게 마음을 잡고 졸업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좋겠어요. 마침 우리 회사에서 인턴 자리가 생겼는데 지원해 볼래? 정규직 전환 기회이기 때문에 치열할 것 같으니 잘 준비하고 모르는 것은 내가 많이 도와줄게. 너에게 남편은 어깨를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와 같은 고마운 존재였어. 졸업 시기에 갑자기 겪은 생일별로 학업 관리도 못해서 길을 잃었을 때 삶의 선배다운 면모를 보여준 거였어. 그 덕분에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남편은 사회에서 훨씬 능력 있고 멋있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고 회사에서는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반대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닥쳤던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회사를 찾아와서 날 보고 가라는 말을 듣자 난리를 피우던 상황이었어요. 엄마 오늘 말고 제발 다음에 날 잡아서 보자고 하니까 오늘은 안둘 얼굴 보고 인사만 하고 가다니까 그것도 못해서 남편과 신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줄 몰라서 같이 점심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몰랐답니까? 모른 척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것 같던데요. 그럼 우리 잠깐 앞에서 이야기라도 좀 하자. 잠깐이면 됩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약간 못마땅해하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가셨어요. 성미가 참 급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뒤를 쫓아가서 영문도 모르는 채로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니? 인사도 못해요. 우리 아들이 널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면 알 한 번은 찾아왔어야지.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도 앉아 있었는데 정식으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언젠가는 정식으로 락씨에게 인사를 해야겠군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직접 찾아가기까지는 아직 미처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결혼 인사를 하려고 오라는 거였나요? 김치국을 마셔. 시어머니 한마디에 정말 당황했어요. 그럼 나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물질적인 공세를 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해보니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대학 때부터 도와줘서 고마워야지. 어른인 우리 부모님께 뭔가 사들고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 정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지. 만약 찾기 어렵다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면 내 입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말로 해줘야 하나? 가르쳐줘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니까? 죄송해요.
인사를 몰랐어요. 설마 우리 아들한테 어쩌라는 거야? 빼먹을 게 다 빼먹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잘 보이고 싶었으면 뭐라도 한 가지는 들고 왔겠지 뭐요. 왜 말로만 해야 했던 거야? 하여간 참 대단하군요. 너도 혹시 우리 애가 착하고 만만한 줄 아는 거로만 생각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서 자빠져라. 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인사도 모르는 것들까지 몰라서 그렇다고. 한 번 넘어가도 사람을 뒤통수 친 다음으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혼을 낼 테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일어나더니 협박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대요. 첫 만남에 너무 놀라서 겁을 먹고 남편에게 로 올렸다. 시어머니께서 들은 말을 묻자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선물하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서 그에 대해 걱정하신 것 같다며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남편의 성격이었던 것 같다.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후배들이 힘든 일에 맞서 도와주는 등 도움을 주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눈에는 남편의 덕을 크게 보는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로 보였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좀 더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결혼 전부터 세심히 살들이를 준비하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미래의 어머니와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그때도 해낼 기운조차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도 처음에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열심히 뜨겁게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느껴졌어요. 다만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보는 분이었죠. 어머니 지나가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서 딸기를 좀 사다 주었어요. 드셔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돈으로 줘라. 이따위 딸기 안 먹고 산다고 사람이 죽나? 아, 너 보니까 아주 거려서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그래? 사람에게 뭔가 하나 주는 때는 기억에 남게 주는 것이 훨씬 나아. 돈을 조금씩 쓰는 게 껄끄럽고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편하지 않니? 받는 사람도 그게 좋고 아끼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꼭 용돈으로 얼마 채워서 준다는 부담감 안 가져도 돼, 그나저나. 너의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아들은 엄마가 물어봐도 미주꼬주 얘기만 해주지 않으니 내가 알아야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얘기를 못 드렸을 거야. 나도 그 사람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유, 기특하다. 그래, 너도 알겠지만 내 상황이 좀 그렇잖아. 너희 어머니 걱정하실 일 없게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게 나만 이럴 건 아니겠지? 너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했겠어. 종묘사도 기껏해야 밥 먹고 살 정도밖에는 안 되겠지? 그래, 시어머니 화법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분리할 때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어야 했어. 사람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해해. 나이 몇 살인지 그런 걸 모르겠다고? 말 안 해도 돼.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때 서로 마음만 아프지. 너희 부모님도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니 나도 부담 주는 게 서로 좋잖아. 괜히 비교되지 않게 하지. 우리는 빠듯하게 둘이 모은 돈과 대출로 신혼집까지 이끌고 부부가 되었어. 남편을 처음 보자마자 성실하고 듬직한 면이 미쳐 보여서 엄마와 아빠가 남편을 좋아했어. 그래서인지 남편이 주말에 먼 시골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자주 가자고 먼저 말할 때마다 나만 마음 한쪽이 되곤 했어요. 불편해졌어. 당신 얼굴에는 성실한 게 다 보인다는데 내 얼굴에는 그런 게 안 보이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 걱정되고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을 보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있는 게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느껴져서 부럽더라. 나도 어머니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해. 이상하게 결혼 전에 회사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뭐라고 했던 것 때문인가? 근데 우리 엄마 말만 그렇지. 걱정되면 화부터 내는 분이라서 그런 건데 뒤에선 큰 소리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지금 당신하고 그 정도로 지내는 거 진짜 좋아하고 자신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그때만 해도 정반대의 성격 시어머니와 하나씩. 모든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예민하게 느끼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죠. 결혼한 후에 곧 임신해서 육아 휴식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보이더라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계속 전화해서 감시하는 것처럼 물어보며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기분이 나쁜 티를 드러내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니? 또 밖에 나가 있는 거야? 라며 돈을 쓴다는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펄펄 나는데 아끼고 사는 다른 집의 아이들을 보면 중고로도 이것 조금 많이 사고 그런다던데. 내가 그렇게 새로 살 생각만 하는 건 뭘까? 모르겠어요. 그런 돈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어머니? 그게 아닌데요. 중고로 살게 있고 새 것을 사야 할 게 따로 있죠. 일단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며 싶어서 나온 거예요.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벌어주신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여자 취급을 하시네요. 아, 제가 그걸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애한테 필요한 것을 좀 사려고 한다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런 말을 듣면 너무 속상해요. 우리 둘은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가며 충분히 아껴서 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어머니에게 고분고분이 착하게 참는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아니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확실하게 말했지만 그런 것까지 어머니는 버릇이 없는 것처럼 보시네요. 마음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잔소리 듣기 싫어 있어. 아이고. 지금 내가 내 앞에서 생사람 자니 너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의 카드 명세서가 이 집으로 날라온다.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무엇을 마시고 옷을 샀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 걸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야. 어머니. 왜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로 고집을 부리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왔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도 하나라도 말해봐.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전화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고 다니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임신하는 그동안에도 힘들었지 않았니? 나도 너와 같으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살림을 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저녁에 남편 밥 차려줄 준비를 하고 있겠다. 어떻게 돈을 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밖으로 잠깐 나올 때마다 돈을 쓴다고 이러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유, 됐어. 내가 잘 사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듣는 것 같아. 여행 가는 것도 포기했는데 그리고 어머님은 갑자기 결혼 전 이야기까지 추해하며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이 따라다니면서 만나보려고 했던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결과 받은 선물만 쌓아도 탑을 쌓을 정도로 많았어. 그러나 너는 그때부터 인색하게 굴더라. 내가 가서 한 말에 찾아오기 시작했어? 근데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대학 때부터 알아서 참 우리 아이가 착해서 그랬던 것 같아. 모든 일을 내세우고 직장을 찾아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혼자 애쓰고 저래서 안타까워 죽겠어. 너도 그렇게 결혼했으면 이제라도 집에서 내라도 제대로 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람이 밥 먹고 입을 싹 닫고 점점 도돈 따져가면서 과격한 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상처가 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필 그때가 임신했을 때라서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도 같아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서러워 눈물을 흘리곤 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 그나마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 당신 또 왜 울어? 엄마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 돈 뜯어먹는 여자 취급받으면서 애까지 낳아야 하나 싶다. 아,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 엄마 전화 절대 받지 마, 알았지? 일단 당신한테도 우리 애한테도 좋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고. 신경 쓰지 않고 몸 챙기기만 생각해. 문제 생기면 내가 엄마하고 싸워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마오 또. 이건 우리 일이니 엄마가 뭐라고 하든 흔들릴 필요 없어. 남편이 절 보호해준 덕에 첫째,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 시어머니 볼 일도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애를 낳고 얼마 안 가서 복직을 신청했어. 몸을 생각하면 더 쉬는 게 맞지만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시어머니 입에서 당신의 집에서 논다는 소리나 남편 돈 쓴다는 소리 듣는 게 싫었어. 그렇지만 애를 너무 빨리 제품에서 놓은 탓인지 첫째, 애가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하루가 멀게 병원을 다닌 것 같아서 남편과 함께 고민 중이었어. 어디서나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이 깊어졌고 회사로 돌아갈 때 발이 떨어지지 않아. 또한 부모가 곁에서 충분히 케어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컸기 때문에 남편과 상담하여 일 그만두고 가정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 오로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듣고 밀고 나서셨어. 너가 그 아이를 핑계로 회사에 갔다고 버렸을 때 다 아프면서 자란다고요? 한 달 만에 병원에 2번 이상 가는 걸 모르시나요? 약을 먹이고 간단히 재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집중적으로 돌보는 게 옳은 일인 줄 알아요. 이런 일에 소리 지르실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도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셔서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내린 결정이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문제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집에만 있는 게 좋지 않은가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쓰며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어온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정말 괴롭고 있어요. 어머니로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제 편안함을 위해서요. 이것이 제 일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 왜 그것을 모르시는 거죠? 아픈 아이를 보며 어떤 심정일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선생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분명히 올해 동창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 제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던 건 기억하지 않는다고요?